반도체 물성 과제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리트 소자와 직접 회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등이 디스크리트 소자에 속하며 온, 오프와 같이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반면 직접 회로는 수십억 개의 전자부품 및 디스크리트 소자들을 한 개의 칩 속에 직접 한 형태를 말합니다. 직접 회로를 다시 구분하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논리에 따라 처리하는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차는 안전, 편의를 위해 외부 환경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연산이 많고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부품군에 따라 셰시 제어, 정보통신, 파워트레인 제어, 바디 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나눌 수 있고 역할에 따라 차량 전반을 제어하는 반도체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즉 MCU, 주변 감지를 통해 MCU의 상황 판단을 돕는 반도체인 센서, 공급받은 전류를 MCU 등에 공급하는 파워 IC, 고전류의 출력이 필요한 장치에 사용하는 드라이버 IC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을 위한 초음파 센서입니다. 저속주행 혹은 주차 시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초음파로 감지해 자동으로 경고 시스템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으로 ABS가 있습니다. 전자장치가 브레이크를 잠그고 푸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마찰력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BS는 전자제어 장치인 ECU를 중심으로 유압 조정 장치인 HCU, 바퀴의 속도를 감지하는 휠 센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를 감지하는 PT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컴퓨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ECU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타이어 압력 감지 시스템인 TPMS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운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센서가 타이어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해 타이어 속의 공기압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타이어에 선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TPMS의 센서와 리시버 모두 차량용 반도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백에 사용되는 반도체 MEMS입니다. 에어백 제어 유닛에 장착되는 MEMS 가속도 센서는 자동차 중앙이나 범퍼, 문에 장착되어 주변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센서들이 인식한 충격의 정도를 SDM이라는 처리 장치가 계산을 하여 에어백을 펴도 된다고 결정을 내리면 에어백이 터지게 됩니다. 다음은 주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 가이드라인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영상 패턴을 인식하고 주어진 신호들을 계산해냅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과 주차 가이드라인 사이의 편차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많은 고급형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인 차량 전방 표시 장치도 같은 분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에도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와 반도체 칩들이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센서, 엔진, 제어장치 및 구동장치 같은 핵심 부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뜨거운 엔진의 열과 자동차의 속도 등의 조건을 견뎌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반도체와 달리 고품질의 반도체가 요구됩니다. 현재 일반적인 차량에는 2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차량에는 2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에 비해 요구하는 반도체의 개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수요 예측 실패입니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를 확산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내구재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반도체 회사들도 차량용 제품의 발주를 줄이고 스마트폰, PC, 게임기 등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백신과 초저금리 대출에 힘입어 자동차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이미 생산 품목을 크게 바꾼 상황에서 단숨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개발이 활발합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제품에 5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던 포드, GM, 현대차 등도 줄줄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벤틀리, 제규어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용차를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빠른 기간 안에 퇴출될 것으로 보이고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설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1992년에 등장한 구식 반도체 재료인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며 제조 장비 역시 구형입니다. 현재 대세인 12인치 웨이퍼에 비해 반도체 생산량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발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이 팹리스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팹리스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기업, 파운드리 기업은 팹리스 기업이 준 설계 도면에 따라 생산, 공급해주는 기업을 말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는 평균 40나노m의 초소형 칩으로 이 칩을 제조하는 공정은 매우 높은 자본과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MCU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 즉 파운드리 기업이 한정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용 MCU 점유율의 70%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차지하고 있는데 TSMC가 2020년 전반적인 생산량 제한을 발표하며 자동차용 MCU 공급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이 지난해 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을 불러왔다 생각합니다. SMIC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제재로 미국산 장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개발의 핵심인 초미세공정 개발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SMIC에 의지를 한 기업은 물량 확보를 위해 사재기를 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반도체 품귀 현상을 가져왔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재의 한파로 인해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파로 삼성전자,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반도체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일본의 르네사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하루 20만 톤의 물을 사용하는 TSMC 공장 지역의 가뭄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늘리기 힘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AI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비교해 부가가치가 낮은, 즉 마진이 작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10에서 20%가량 오른다지만 수요가 줄면 가격이 급락하는 것이 반도체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빛을 보기 위해 큰 돈을 들여 다시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대 가동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업체 입장에서 상당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반도체 생산업체는 증설을 꺼리고 반도체 장비 공급사들도 차량용 반도체 재료인 8인치 웨이퍼용 장비의 신규 개발이나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